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충격적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60년간 프랑스가 독점했던 철도 시장, 중국이 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다발을 들고 와도 꿈쩍 않던 모로코가 전격적으로 한국을 선택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4조 원,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해외 철도 수출.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마치 도미노처럼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까지 아프리카 전역이 한국 행티켓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사고가 났습니다. 라마단 첫날 카사블랑카 중앙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낡은 프랑스제 전동차가 멈춰섰고 5,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40도 열기 속에 갇혔습니다. 저는 아민 베냐쿱, 모로코 철도청 부국장입니다. 그날도 프랑스 기술자들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이 시스템은 60년 된 거라 부품을 프랑스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릴 겁니다. 3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같은 말을 수백 번은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철도를 깔아줬지만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게 만들었죠. 부품 하나, 나사 하나까지 모두 프랑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중국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총책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왕샤오밍이 말했어요. 아민 부국장님, 우리가 모로코 철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50억 달러를 무이자로 빌려드리죠. 조건은 단 하나, 중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억 달러면 모로코 철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케냐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철도를 만들어줬지만 이제 우리는 빚쟁이가 됐어. 기관사도 정비사도 모두 중국인이야.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지. 왕샤오밍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최신 시설을 단 2년 만에 완공해드립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부국장님, 프랑스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만난 경제 참사관 필립 듀부아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모로코가 중국과 손잡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60년 파트너십을 그렇게 쉽게 버리실 건가요? 프랑스 정부가 크게 실망할 겁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프랑스는 여전히 우리를 식민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파티마, 우리는 언제쯤 진짜 독립할 수 있을까?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든 중국이든 결국 우리를 이용하려는 건 똑같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독점, 중국의 부채 함정,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20년 지기 친구 하산 무바라크, 이집트 철도청 기술국장이었죠. 아민, 지금 당장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믿기 어렵겠지만 하산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하얀색과 파란색의 유선형 열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청년이었어요. 이게 뭐야? 하산. 한국에서 만든 KTX야. 그런데 아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우리 이집트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하고 있다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모든 기술을 가르쳐줬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기술을 다 가르쳐줬다고? 프랑스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선택이 있었던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 말이야. 영상통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프랑스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고? 다음날 아침, 저는 왕실에 특별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모로코 철도의 제3의 길, 이집트 사례 긴급 검토 요청. 일주일 후, 저는 카이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왕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집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라. 공항에 마중 나온 하산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민, 네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카이로 중앙역으로 가는 길, 하산이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도 너희와 똑같았어. 프랑스 시스템에 의존하고 중국 돈에 눈이 멀어 있었지.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야? 아니, 한국이 우리와 다르게 접근했어. 첫 미팅에서 한국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는 이집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처음엔 못 믿었지.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에는 KTX 나일 익스프레스라고 쓰인 최첨단 열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이집트 청년들이 태블릿을 들고
열차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비복을 입은 이집트 기술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함마드 라시드입니다. KTX 정비팀장이죠. 이집트 사람이 팀장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 기술자들이 1년 동안 모든 걸 가르쳐줬습니다. 엔진 구조부터 전자 제어 시스템까지. 그들은 우리를 진짜 동료로 대했어요. 열차에 올라탔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전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엔 젊은 이집트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미라 나세르, 이집트 최초의 여성 KTX 기관사입니다. 하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평등도 가르쳐줬어. 프랑스 시절엔 상상도 못했지.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속, 조용한 실내, 창밖으로 사막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속도계는 시속 30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좀 봐. 이게 한국이 우리에게 준 기술 매뉴얼이야. 10,000페이지가 넘어. 전부 아랍어로 번역돼 있고, 잠시 후 한국인 기술 고문 박진수가 합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민 부국장님. 모로코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랍어를 하시네요. 이집트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배워야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점심시간, 우리는 기차 식당 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민 부국장님, 저희가 이집트를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시장이 커서가 아닙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 철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나 중국과 뭐가 다른가요? 프랑스는 기술을 독점하려 하고 중국은 돈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한국도 50년 전엔 기술 후진국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줬기에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비센터로 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에서 이집트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운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도 한국이 만들어줬지만 운영은 100% 우리가 해요. 비밀번호도 우리가 관리하고. 정말이에요? 프랑스 시절엔 시스템 접근 권한도 없었어. 고장나면 파리에 연락해서 원격으로 해결하길 기다렸지. 중국도 마찬가지야. 베이징에서 관리한다고.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 대의 열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이었어요. 이집트 기술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분 만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했어요.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2년 전이었다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을 거예요. 일주일은 기다렸겠죠. 박진수가 덧붙였어요. 우리 목표는 3년 안에 한국인 없이도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술 이전이죠. 카이로를 떠나는 날 밤, 하산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민, 이제 봤지?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하산, 하지만 모로코는 상황이 복잡해.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중국도. 하산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민, 기억해. 독립은 남이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이집트가 했다면 모로코도 할 수 있어.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독점, 중국의 부채 함정, 그리고 한국의 상생 모델. 모로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모로코 철도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고서 제출 3일 후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 아민 부국장이 총괄하라. 소식이 퍼지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직접 찾아왔고 중국은 차관 규모를 6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죠. 입찰 설명회 당일 라바트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중국 중처, 한국 현대로템, 세 나라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의 자크 모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거만한 태도는 여전했죠. 모로코와 프랑스의 60년 파트너십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로코 철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유럽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고립될 겁니다. 위협이 섞인 발표였습니다. 기술 사양을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핵심 부품은 여전히 프랑스에서만 공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왕샤오밍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60억 달러 무이자 차관, 공사 기간 단 18개월. 중국은 아프리카 20개국에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1대1로의 위대한 비전에 모로코도 함께 하십시오.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권은 중국이 30년간 갖는다는 조건이 숨어 있었죠. 사실상 조차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의 김상혁 전무가 일어섰어요. 놀랍게도 그는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모로코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전무가 이어갔어요. 프랑스는 여러분을 고객으로 봅니다. 중국은 여러분을 시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을 파트너로 봅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것은 이집트 KTX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집트 청년들이 직접 운전하고 정비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모로코형 KTX입니다. 모로코가 설계에 참여하고, 모로코가 운영하고, 모로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프랑스의 자크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 기후를 아십니까? 김 전무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모로코 전문가들에게서요. 우리는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만들러 왔습니다. 중국의 왕샤오밍도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자금력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6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드립니다. 부채가 아닌 자산을 만들어 드립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세 나라 대표단이 마주쳤습니다. 자크가 김 전무에게 프랑스어로 속삭였어요. 당신들이 모로코를 알아? 아프리카를 알아?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김 전무가 프랑스어로 답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모로코가 선택할 때입니다.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왕샤오밍도 끼어들었죠. 한국이 무슨 돈으로 경쟁하려고? 귀엽군. 그때 김 전무가 말했어요. 우리에겐 여러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과 피지배국의 마음이죠. 며칠 후 기술 평가를 위한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도 각각 초청했죠. 저는 세 나라를 모두 방문해야 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파리였습니다. 알스톰 본사는 화려했지만 차가웠어요. 그들은 계속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1960년부터 이어진 모로코 철도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말하는 투였습니다. 다음은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로 압도하려 했어요. 거대한 공장, 끝없는 생산 라인. 하지만 외국인 출입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중국 전문가의 지도하에 가능합니다. 결국 통제하겠다는 말이었죠. 마지막은 서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의 박서진입니다. 편하게 리나라고 부르세요. 실례지만 직급이 과장입니다. 모로코 프로젝트를 실무 총괄하고 있어요. 과장이 총괄? 프랑스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문에 아랍어로 어서 오세요. 모로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로코 지리와 기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막 모래가 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에요. 김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그날 저녁 김 전무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민 부국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모로코가 진정 원하는 게 뭡니까? 독립입니다. 진정한 기술 독립이요.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프랑스에서 첫 고속철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수출합니다. 모로코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평가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경험, 중국의 자금력, 한국의 진정성.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세 나라 모두 사막 환경 테스트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스트 장소는 에르푸드 근처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6월 중순,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이었죠. 세 나라가 각자의 차량을 가져와 일주일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프랑스 알스톰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크 모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TGV는 전 세계에서 검증됐습니다. 사막쯤이야 문제없죠. 하지만 출발 30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이 과부하로 꺼진 거예요. 차 내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당황하며 수리에 나섰죠. 유럽 기준으로는 충분한데 아프리카는 너무 덥군요. 자크의 변명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중국의 차례였습니다. 왕샤오밍이 호언장담했어요. 우리는 신장 사막에서도 운행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중국 열차는 처음엔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래바람이 불자 문제가 드러났어요. 차체 틈새로 모래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전자장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왕샤오밍이 말했지만 그게 고속철도의 해결책일까요? 셋째 날, 한국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원 수석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어제 밤새 모로코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심한 모래 폭풍이 올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진짜 테스트를 하려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와 중국 관계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쇼를 하려는 거군요. 하지만 한국팀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특이한 건 모로코 현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사막은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려주세요. 강태원이 말했어요. 모로코 직원 하미드가 조언했습니다. 이 지역 모래는 특히 고운 편이라 필터가 금방 막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비 필터를 3배로 준비하고 교체 주기도 단축하죠. 오후 3시, 정말로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프랑스와 중국팀은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미쳤어? 이런 날씨에 운행하면 위험해. 자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국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차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에어컨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래 한 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강태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황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발 모래 폭풍이죠. 그 경험을 살렸고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반영했습니다. 4시간의 극한 테스트 동안 한국 열차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나자 강태원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로코 철도청이 보관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하시고요. 프랑스와 중국은 데이터를 극비로 취급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왕샤오밍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민 부국장, 한국을 선택하면 후회할 겁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거예요. 우리는 70억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뇌물 제안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프랑스의 자크도 찾아왔어요. 모로코가 프랑스를 배신하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죠. 협박이었습니다. 역시 거절했죠. 마지막 날 한국팀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로코 청년 20명을 초청해 직접 열차를 운전해보게 한 거예요. 미래의 기관사 여러분, 한번 운전해보시겠어요?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한 명, 대학생 라시드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잡았죠. 시속 100km까지 가속해보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라시드가 가속하자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정말 고속열차를 운전하고 있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기계를 팔려고 했지만 한국은 꿈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지만 정치적 압력이 문제였죠. 이제 왕실의 결정만 남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로코 국왕이 직접 새 나라 대표를 만나겠다는 거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왕궁 접견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 6세가 직접 참석한 자리였죠. 프랑스, 중국, 한국 대표단이 차례로 앉았습니다. 국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열차를 타볼 것입니다. 각국 30분씩 저와 함께 승차하시죠. 프랑스가 먼저였습니다. 자크 모로는 최고급 와인과 캐비어를 준비했어요. 열차 안은 베르사유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폐하, 이것이 프랑스의 품격입니다. 60년 전 폐하의 할아버지께서 파리를 방문하셨을 때도. 하지만 에어컨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국왕이 이마에 땀을 닦자 자크가 당황했죠. 죄송합니다. 유럽 왕실은 이런 더위를 겪지 않아서. 그 말에 국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를 유럽과 다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드러난 거였죠.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왕샤오밍은 황금색으로
도배한 특별칸을 준비했어요. 폐하, 중국 황제의 예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국왕이 물었어요. 80억 달러 차관이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운영권 30년과 연선, 개발권만 주시면 됩니다. 내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중국이 모든 걸 해드립니다. 폐하는 그저 즐기시면 됩니다. 국왕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운전석에 모로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폐하, 소개합니다. 어제 처음 고속열차를 운전해본 라시드입니다. 강태원이 말했어요. 국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운전하는 겁니까? 네. 제가 옆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라시드가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국왕이 라시드에게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청년? 라시드가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폐하, 꿈만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운전하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그때 강태원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폐하,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모로코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열차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로코 디자이너들과 함께 만든 모로코 KTX 초안입니다. 외형만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도 모로코 환경에 최적화했습니다. 국왕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로군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화했죠. 모로코도 그럴 수 있습니다. 30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하차하기 전 국왕이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태원이 답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폐하의 국민들과 함께라면요. 그리고 실패에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시승이 끝난 후 국왕은 새 나라 대표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모로코는 무엇입니까? 자크가 먼저 답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중요한 고객입니다. 왕샤오밍이 이어갔습니다. 1대1로의 핵심 파트너이자 거대한 시장입니다. 김상혁 전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성장할 동반자입니다. 50년 전 한국처럼 이제 모로코가 일어설 차례입니다. 국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죠. 결정은 국민과 상해 후 발표하겠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프랑스 대사가 저를 불렀어요. 아민, 현명하게 생각하시오. 프랑스를 거부하면 모로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중국 대사도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까지 올리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아닙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기술도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었으니까요. 3일 후 왕실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모로코는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한다. 우리는 의존이 아닌 자립을 선택한다. 발표 직후 프랑스 대통령이 국왕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중국은 즉각 모로코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이협했죠. 하지만 국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로코 전국에서 지지 시위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술 독립 만세.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는 라시드도 있었습니다. 그가 외쳤어요. 나는 모로코 최초의 고속철도 기관사가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자부심이었고, 미래였던 거죠. 김상혁 전무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방해는 계속될 테고, 기술적 도전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있었으니까요. 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패스 메디나, 천년 고도의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였어요. 고속철도가 들어오면 전통시장은 망한다. 관광객들이 도시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시위대의 선봉에는 상인조합장 무스타파 엘 야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500년간 메디나에서 장사를 해왔죠.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언론이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 모로코 전통 파괴하나, 천년 문화유산이 위험하다. 중국도 가세했어요. 상인들에게 은밀히 자금을 대며 시위를 부추겼죠.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무스타파가 찾아왔습니다. 부국장, 당신이 우리 삶을 파괴하려 합니까? 고속철도는 부자들만을 위한 겁니다. 무스타파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 팀과 함께요.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프랑스인들은
60년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다음날 패스 메디나 한복판에서 특별한 만남이 열렸습니다. 김상혁 전무와 문화 전문가 최유진 박사가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최 박사는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한국에서 온 최유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00년 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무스타파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도 오래된 시장이 있다고요? 최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곳이 서울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고속철도 서울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죠. 화면에는 활기찬 전통시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번성하는 시장이었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한 상인이 물었어요. 고속철도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됐고, 시장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김 전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을 짓는 게 아닙니다. 메디나와 연결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메디나 헤리티지 스테이션 프로젝트였죠. 역에서 메디나까지 전통 마차를 운행하고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체험관을 만들겠습니다. 고속철도 티켓에 메디나 투어를 포함시키고요. 무스타파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개발과 전통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프랑스가 맞다. 한국은 경험이 없어. 실패하면 우리만 피해를 본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라시드였어요. 그가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들, 저는 메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여기서 향신료 장사를 하셨죠. 하지만 전 꿈이 있어요. 기관사가 되는 거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한 상인이 물었어요. 제가 기관사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온 승객들에게 우리 메디나를 자랑할 겁니다. 기차 안에서 메디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꼭 들러보라고 추천할 거예요. 라시드가 계속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우리를 구경거리로만 봤어요. 중국인들은 돈벌이 대상으로만 봤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 전무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20명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철도 기술뿐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 노하우도 배우게 하겠습니다. 비용은요? 무스타파가 물었어요. 전액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메디나 발전에 기여하게 하죠. 바로 그때 프랑스 영사관 직원이 나타났어요. 잠깐, 이건 문화재 파괴 행위입니다. 유네스코에 고발하겠어요. 하지만 무스타파가 그를 막았습니다. 당신들이 60년간 뭘 했습니까? 우리를 박물관 전시물로만 만들었잖아요. 중국 측 관계자도 나타났죠. 우리는 메디나 전체를 현대식으로 재개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웃었어요. 미친 소리. 우리 전통을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 며칠 후 상인 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표결 결과는 놀라웠어요. 80% 이상이 한국과의 협력에 찬성한 거였죠. 무스타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것도 진심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변화는 빨랐습니다. 한국 문화재 전문가들이 와서 메디나 보존 방안을 함께 연구했어요. 동시에 현대적 편의시설을 전통을 해치지 않고 설치하는 방법을 찾았죠. 가장 인상적인 건 디지털 메디나 프로젝트였습니다. 각 상점에 QR코드를 부착해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상품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전통과 기술의 절묘한 만남이었죠. 어느 날 무스타파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의 아들이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고급 모로코 향신료 있어요. 한국어를 배웠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스타파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늘어날 테니까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언론을 통해 한국 프로젝트 찾을 메디나 상인들 다시 반발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렸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인들이 직접 SNS에 올린 거였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일하는 모습, 변화하는 메디나의 풍경을. 해시태그는 샵메디나와 KTX 함께였죠. 6개월 후 첫 번째 메디나 장학생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무스타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최유진 박사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6개월 후에 이 젊은이들이 돌아올 때 메디나는 더 멋진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연결된 곳으로요. 비행기가 떠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개발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함께 성장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틀라스 산맥 터널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째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프랑스가 60년 전에 만든 설계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거였어요. 단층선이 완전히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현장 책임자인 한국의 윤석호 이사가 긴급 보고했습니다. 설계도대로라면 터널이 활성 단층을 관통하게 되어 있었죠. 대재앙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프랑스 알스톰에 연락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설계도는 60년 전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크 모로는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은 우리를 선택했어야죠.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아틀라스 산맥에서 대형 실패, 모로코의 잘못된 선택, 중국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샤오밍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민 부국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신 마무리해드리죠. 물론 전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넘기신다면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매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정부 내에서도 한국을 선택한 게 실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한국에서 특별팀이 도착했습니다. 이끄는 사람은 전설적인 터널 전문가 강두식 박사였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직접 현장에 온 거였죠. 저는 한국에서 200개가 넘는 터널을 뚫었습니다. 포기란 없어요. 강 박사는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모로코 지질학자들을 적극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이사는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함께 해법을 찾아봅시다. 72시간 불철주야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강 박사 팀과 모로코 전문가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법을 찾았습니다. 터널 경로를 300m 북쪽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더 안전하고 오히려 공사 기간도 단축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새 경로에는 베르베르 부족의 성지가 있었던 겁니다. 천년된 성인의 무덤이었죠. 이건 불가능해요. 정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민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강 박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모두가 말렸지만 강 박사는 베르베르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도 동행했죠. 부족장 텐트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 박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베르베르식으로 절을 했어요. 저는 먼 나라에서 온 늙은 기술자입니다. 당신들의 땅에 신뢰를 범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부족장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성지를 건드리려 하오? 강 박사는 정직하게 설명했어요. 프랑스의 실수, 안전 문제, 그리고 모로코의 미래에 대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통입니다. 함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젊은 베르베르 청년이 말했어요. 우리도 발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욕되게 할 순 없어요. 강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터널은 성지 아래 50m를 지나가게 하고 그 위에 더 크고 아름다운 기념관을 짓는 겁니다. 고속철도역에서 성지까지 특별 도로도 만들고요. 관광객들이 우리 성지를 짓밟을 텐데요. 부족장이 우려했어요.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로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수익은 모두 부족 발전에 쓰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시고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강 박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한국의 천년 고찰 흙입니다. 우리도 조상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이 흙을 성지에 뿌려 두 나라 조상님들이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부족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하는군요. 3일간의 협상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르베르 부족이 동의한 거예요. 조건은 한국이 제시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죠. 공사가 재개되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르베르 청년들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한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산을 잘 알았고 위험 지역을 미리 알려줬죠. 한 달 후 프랑스 언론이 또 공격했습니다. 한국, 원시 부족과 타협하며 공사 지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베르베르 부족의 도움으로 공사는 예정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샛길로 장비 운송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중국의 왕샤오밍이 또 나타났어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민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르베르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따위가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이다. 3개월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틀라스 터널이 관통된 거예요. 관통식에는 모로코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베르베르 부족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강두식 박사가 마지막 발파 버튼을 베르베르 부족장과 함께 눌렀어요. 굉음과 함께 터널이 뚫렸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부족장이 강 박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들은 약속을 지켰소. 우리도 지킬 것이오. 그날 밤 베르베르 전통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베르베르 부족민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프랑스도 중국도 상상 못한 광경이었죠. 강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터널 관통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가 놀랐습니다. 특히 프랑스 언론도 더 이상 비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창의적 해법, 기술과 전통의 조화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시운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모로코 최초의 고속철도 시운전 날이었어요. 새벽 4시, 탕헤르 역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관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김상혁 전무와 강태원 수석이 함께였죠. 아민 부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 전무가 물었어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38년 철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시운전 열차의 기관사는 라시드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이제 모로코 최초의 KTX 기관사가 된 거였죠. 관제실, 여기는 KTX 001호입니다.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라시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001호, 출발 승인합니다. 모로코의 새 역사를 여십시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속과 함께 속도가 올라갔어요. 50, 100, 150. 그때 프랑스 대사관에서 온 참관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과연 300km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속도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00, 250, 280, 300km 돌파. 관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라시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5, 310, 315, 320km 달성. 설계 최고 속도입니다. 그 순간 관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프랑스 참관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중국 측 참관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속도만 빠르면 뭐합니까? 안전이 중요하죠. 바로 그때 비상제동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시속 320km에서 급제동.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제동거리 2.8km. 국제 기준보다 200m 짧습니다.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열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탕헤르에서 카사블랑카까지, 그리고 다시 라바트로. 모든 구간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열차가 대서양이 보이는 해안 구간을 달릴 때였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열차가 질주하는 모습은 절경이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철로변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로코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라시드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관제실, 저는 지금 정말 우리나라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시드, 당신이 운전하는 건 모로코의 자부심입니다. 점심 무렵 열차는 메디나 헤리티지 역에 도착했습니다. 무스타파를 비롯한 상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환영했어요. 역사와 플랫폼은 모로코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무스타파가 감격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탔습니다. 베르베르 부족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전통 장식 객차였죠. 부족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낙타로 3일 걸리던 길을 3시간에 가다니 하지만 우리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해질 무렵 열차는 다시 탕헤르로 돌아왔습니다. 12시간의 대장정이 끝난 거였어요.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습니다. 라시드가 열차에서 내렸을 때 동료들이 그를 행가래 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대사가 일어나 발언을 청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해낸 일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60년간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2년 만에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돈과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김상혁 전무가 일어나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이 한 일이 아닙니다. 모로코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만찬장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라시드가 다가와 제게 속삭였어요. 부국장님,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싣고 달리는 거라고요. 밖으로 나와 탕헤르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유럽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유럽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태원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아민 부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는 내일부터예요. 무슨 말씀이죠? 내일부터 모로코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1년 후면 떠날 거예요. 벌써요? 그게 약속이었잖아요. 기술을 전수하고 떠나는 것. 이제 모로코가 스스로 날개를 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속열차를 달린 게 아니다. 식민지 시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향해 달린 것이다. 프랑스도 중국도 주지 못한 것을 한국이 줬다. 바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다음날 아침, 모로코 전역의 신문 일면은 같은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대서양을 배경으로 달리는 KTX와 그 앞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모로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요. 개통식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알제리와 튀니지 철도청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로코를 방문한 거였죠.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모로코가 어떻게 해냈는지 알제리 철도청장 카림 부테플리카가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KTX에 태웠습니다. 라시드가 직접 운전했고 모로코 기술진이 전 과정을 설명했어요. 놀라운 건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였죠. 정말 모로코 사람들만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튀니지 대표가 물었어요. 모로코 정비팀장 유세프가 답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두 나라 대표단의 눈이 반짝였어요. 카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압력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국민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국민의 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카사블랑카 중앙역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로코 국왕을 비롯해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죠. 놀라운 건 알제리와 튀니지 대통령이 직접 온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 개통이 아닙니다. 모로코 국왕이 연설했어요. 이는 아프리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첫 번째 공식 운행 열차에는 특별한 승객들이 탔습니다. 메디나 상인들, 베르베르 부족 대표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었죠. 열차가 출발하자 역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환호했어요. 하늘에는 모로코 공군기가 축하 비행을 했고 항구에서는 축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알제리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우리 알제리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로코가 보여준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어서 튀니지 대통령도 일어났어요. 튀니지 역시 한국을 선택합니다. 마그레브가 하나로 연결되는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순간 열차 안이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상혁 전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대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전체를 잃게 생긴 거였으니까요. 중국 대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점심 무렵 라바트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집트, 리비아, 모리타니에서도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마그레브 횡단철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카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날 오후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3국과 한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로코 국왕이 말했어요. 대서양에서 지중해까지 마그레브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김상혁 전무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로코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튀니지 대통령이 물었어요. 모로코 기술자들이 알제리와 튀니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은 지원만 하고요. 그게 진정한 협력이죠. 그 제안에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했죠.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돕는 새로운 모델이었던 겁니다. 저녁 만찬에서 프랑스 대사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왔어요. 인정합니다. 한국이 옳았어요. 우리는 60년간 그들을 통제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당신들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국 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1대1로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한편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카사블랑카 해변에서는 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춤을 췄죠. 라시드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그는 모로코 최고의 기관사가 되어 있었죠. 부국장님, 제가 알제리 청년들을 가르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게 됐다는 거. 다음 날, 각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마그레브의 기적, 한국, 아프리카 철도 통합의 촉매제, 프랑스 영향력의 종말, 특히 중동 알자지라 방송의 논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다. 그들은 피지배국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모로코가, 그리고 이제 마그레브 전체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김상혁 전무를 배웅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로코를 바꿔주셨어요. 김 전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모로코가 스스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로코가 아프리카를 바꿀 차례입니다. 한국은 계속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파트너로서입니다.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서요. 비행기가 떠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이집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구나.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네갈, 말리, 니제르, 아프리카 전체가 철도로 연결되는 꿈, 정말 가능할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해냈잖아요. 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약속대로 한국 기술진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제 모로코 철도는 100% 모로코인이 운영하게 된 거죠. 떠나는 날, 강태원이 라시드에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한국 고속철도 기관사 배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기관사예요. 그리고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라시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만든 이 기적,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한국팀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기술도, 철도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선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은퇴를 일주일 앞둔 오후, 저는 탕헤르 해변을 걸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첫 시운전을 지켜봤던 곳이었죠.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대의 KTX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국장님, 여기 계셨군요. 라시드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로코 철도청 교육센터장이 되어 있었죠. 알제리와 튀니지 기관사들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고 있었어요. 은퇴 준비는 잘 돼가나? 제가 물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38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스페인이 보였어요. 한때는 저 바다 건너가 우리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었죠. 부국장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라시드가 말했어요. 뭔데? 다음 달에 스페인 철도청에서 우리 시스템을 견학 온대요. 모로코형 KTX가 유럽보다 효율적이라면서요. 놀라서 라시드를 쳐다봤어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프랑스 남부 도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역사가 뒤바뀐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김상혁 전무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장이 되어 있었죠. 아민 부국장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은퇴 후에 한국에 와서 강의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진정한 해외 협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제가요? 제가 뭘 안다고? 부국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십니다. 현지화의 정신, 상생의 철학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은퇴식 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동료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하지만 가장 뜻깊은 건 프랑스와 중국 대표들의 참석이었어요. 프랑스 알스톰의 새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민 부국장님,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지려고 합니다. 중국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1대1로를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로코가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연설 차례가 왔습니다. 수천 명 앞에 선이 가슴이 벅찼어요. 38년 전, 저는 절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그늘 아래서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미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계속 이어갔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철도를 깔았지만 종속을 원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줬지만 지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서기를 원했어요. 오늘 저는 은퇴하지만 우리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마그레브를 넘어 아프리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KTX를 탔습니다. 라시드가 특별히 운전을 맡았어요. 부국장님을 위한 마지막 운행입니다. 영광이에요. 열차가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막도, 산맥도, 바다도 모두 우리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우리가 만든 미래가 달리고 있었죠. 탕헤르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의 황금빛 노을이 물들었어요. 플랫폼에서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약속 하나 할게요. 언젠가는 카이로에서 다카르까지 연결될 거예요. 우리 손으로 꼭 그렇게 되길 바라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없지. 오히려 감사해. 이런 기적을 내 생애에 볼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기술은 사라져도 정신은 남는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KTX가 아니었다. 함께라는 마음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아프리카 전체에 전할 차례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KTX의 불빛이 사막을 가로지르며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로코 철도청 아민 베냐쿱 부국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술을 넘어선 마음의 교류, 지배가 아닌 상생의 철학. 그것이 한국이 선택받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프리카에 부는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한국인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